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6일 오후 4시 28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정신,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상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정신, 마음이 상해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져버리면 구제불능입니다. 영혼은 정신과 육체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영혼은 그 존재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느냐? 대한민국의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의 가치는 뭐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혼. 국가의 영혼은 어디에 규정되느냐? 보통 헌법 전문에 적힙니다. 헌법 정신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존재 이유가 자유통일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을 해방하여 2,500만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살도록 하는 자유통일, 그것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고 바로 그 목적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 제4조에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즉 평화적 방법의 자유통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지난 4월 27일 만났을 때 민족 공조에 의한 자주통일을 규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을 바꾸려는 겁니다. 민족 반역자와 손을 잡고 자주통일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주통일이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북한 동포 2,500만에 이어서 남한의 5천만까지도 노예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공산당은 말을 항상 거꾸로 합니다. 자주통일은 노예통일이란 뜻입니다.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8천만 남북한 민족을, 한민족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오는 2월 28일에 트럼프와 베트남에서 만나서 두 번째 회담을 한 직후에 한국으로 와서 3.1절 100주년 행사를 공동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게 성사가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영혼을 훔쳐가는 선언이나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평화로 위장될 것입니다. 민족으로 위장될 것입니다. 남북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로 위장될 것입니다. 무슨 말로 하든지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민족 반역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시급한 것은 그 김정은이가 한국에 못 오게 해야 합니다. 못 오게 하려면 겁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면은 모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김정은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울람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면은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을 하자고 트럼프에게 졸라댔습니다. 종전선언은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은 전쟁 종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한 번도 종전선언에 조건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혼을 파괴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여야 되느냐? 한국전쟁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하라. 배상하라. 국군포로 6만 명을 돌려
주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등등 전쟁 종결에 따른 조건을 수행한다고 그것을 지킨 다음에는 서울에 온다면은 받아주겠다. 이 정도가 돼야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정권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국민 세금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헌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종전선언 하겠다고 하면 말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하도록 어깨를 떠밀고 있습니다. 이 종전선언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관문 통과죠. 그 다음 단계는 평화협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선전의 첫 시작이 될 것이고 이것을 러시아도 중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트럼프는 거기에 밀릴 것이고 문재인은 그런 데 앞장설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거대한 종전선언 사기극에 의해서 포위되고 무력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저지선을 치기 위해서는 일단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트럼프, 김정은 두 번째 회담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막아야 합니다. 막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상의 근거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과 통일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든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살아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약칭해가지고 국제형사범죄법입니다.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서 김정은을 오지 않게 해야 하고 만약 온다면은 검찰이 나서가지고 이자를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현행범인 김정은 체포를 하지 않겠다면은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홍준표 두 대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겠다, 거리로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법에 근거해가지고 거리로 나서서 체포하겠다는 것을 미리 선포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 체포조죠. 그리고 애국단체는 김정은 체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거리로 나오자. 민족반역자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반대한다. 오려면은 국군포로 전원 송환, 6.25 남침 인정사와 배상 약속을 하라. 이렇게 조건을 들어야 되겠죠. 우선 국제형사범죄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형사범죄법에 김정은이가 정확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2014년 12월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보고서의 조사 결론이 증명을 합니다. 조사 결론이 이렇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많은 경우 인권 침해는 북한의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 기관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
여기에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유엔이 못을 받고 이것이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가 되고 김정은과 그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건의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내법은 뭐가 있느냐? 바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형사범죄법.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12일부터. 이 궁금한 사람은 법무부 국제형사과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02-2110-3293 02-2110-3293입니다. 이 법은 국제형사범죄법의 이 총칙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데 수많은 법이 있지만은 제2장에 이 법의 제2장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이런 대목이 있으면서 제8조는 집단살해죄가 있습니다. 집단살해죄. 제9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9조 인도에 반한 죄, 즉 반인도 범죄입니다. 반인도 범죄는 글자 그대로 crime against humanity,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어떤 계급에 대한 범죄, 어떤 민족에 대한 범죄를 다 넘어서서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자를 반인도 범죄자라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인도에 반한 범죄자 해놓고 쭉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량과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접근을 박탈하는 죄. 바로 북한에 해당되죠. 북한은 식량이 모자라면은 이른바 적대계층에게는 식량을 주지 않습니다. 충성분자들에게만 식량을 줍니다. 두 번째, 사람을 노예화하는 행위. 북한 주민 전체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김정은은. 세 번째,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는 행위. 즉 평양에서 이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들, 장애자들을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가지고 내몰아 버리는 행위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하는 행위. 고문에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고문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성적 폭력 행위. 일곱 번째,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사유, 성별 또는 그 밖의 국제법규에 따라 집합제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 제한하는 행위. 바로 적대계층. 적대계층에 식량을 주지 않고 적대계층을 강제수용소에 보내고 하는 이런 계급 독재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전쟁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전쟁 범죄 행위. 여기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쟁 범죄 행위. 6.25는 물론 전쟁 범죄 행위인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게 전쟁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뭐 거의 전면적으로 다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 범죄 행위, 생물 무기 또는 화학 무기, 바로 형을 독살할 때 말레이시아 공항,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을 독살할 때 쓴 독극물이 바로 금지된 국제 조약에 의해서 금지된 독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의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기 아니면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기 아니면 사형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김정은은 국제형사처벌법, 국제형사범죄법에 따라서 반인도 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유엔 총회도 인정을 하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 정부는 체포하여 처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 현행범이니까 국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금부터 정부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하겠다. 국민들이 체포조를 만드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헌법적, 법률적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이 오면은 국제 형사범죄법에 따라 체포하여 처단해야 한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고 우리의 애국운동이 이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